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2회차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33번으로 이동할게요. 33번. 밑줄근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체결된 장소에 청나라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우리는 미국이랑 처음 이 조약을 맺게 되고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서양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필요했고 청나라가 알선을 했으니까 중국어로도 병기를 해줘야겠죠.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뒤에 뭔 일이 있었냐, 요걸 지금 찾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가 개항되는 거, 이 세 개 항구가 개항되는 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아니라 앞서서 체결이 됐었던 일본이랑 맺은 강화도 조약의 결과죠. 아니고요. 김홍집이 국내의 조선 책략을 소개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좀 기반으로 이 조미수호 통상 이 조약이 체결되는데 요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이 수신사라고 하는 걸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온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가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관계가 앞뒤 관계가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요것도 해당 사항이었고요.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한테도 그 미국인 외교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도 보빙사를 파견을 해서 미국에 보냈었죠. 3번이 맞는 답이겠고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을 하는 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강화도 조약 맺어지고 나서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체결한 기구이고 요게 체결되고 나서 이제 요게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앞뒤 관계도 맞지 않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영향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3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돼요. 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태극서관이란 데가 게재한 광고고요. 신지식의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 단체가 운영을 했었던 기관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성학교도 세운 이 단체. 네, 이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일단 이 운동 자체가 신민회가 해산되고 나서 그 뒤에 진행되는 1920년대 활동이고요. 요거는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했던 거니까 아니고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는 거는 이거 독립협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독립협회. 3번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하는 거는 그 신한청년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김규식이 또 하는 일이죠? 아니고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을 하였다. 네, 활동을 주로 했었던 시기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비밀결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죠. 대표 인물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의 문자체계를 정리하였다. 국문연구소는 요거는 그 학부 밑에 설립이 된 일종의 국가기관이에요. 이렇게 비밀결사나 이런 걸로 운영된 단체는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서 답은 4번으로 찾을게요.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23살 때 유경공원의 교사로 온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학생을 가르쳤다. 고종의 특사가 되어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헤이그를 방문한 적도 있고 대한제국 멸망사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국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웠고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묻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경공원의 교사로 들어갔다라는 큰 힌트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사람 헐버트입니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는 거는 일본인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었던 메가타가 하는 겁니다. 메가타. 한글로 된 교재인 3인 필지를 집필하였다. 정말 놀랍게도 이 한글로 된 책을 헐버트가
집필을 하고요. 한글 띄어쓰기 같은 것도 처음 쓰면서 연구를 하는 대단한 어찌 보면 한글 학자이기도 한 외국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헐버트가 했던 걸로 이거 기억을 해주실게요.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하는 건 헐버트가 아니고 스크랜튼 여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는 거고요.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는 거는 장인환, 전명훈이라고 하는 두 분의 의사가 하는 의거 활동이었죠. 논설 단연 보국체를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거 황성신문에서 하는 거고요. 당시에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하고 있었던 신치호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35번의 헐버트의 활동으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6번 볼게요. 36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것만으로는 모르겠지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다니 자랑스럽구나. 백정의 아들이라는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10년 전 이 단체가 주관한 관민공동의 개회식에서 당당하게 충군 애국의 뜻을 밝히신 아버지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나중에는. 우선 관민공동회가 나온다면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이거는 독립협회고 백정의 신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정이라는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도 사람들의 관습적인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이 독립협회가 했었던 관민공동회나 만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나가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고요. 자기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의학교에 보내게 되죠. 나중에 제중원의 1기 졸업생으로 의사가 되는 이 사람은 박서양입니다.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해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를게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는 거는 보안회가 하는 거고요.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게 독립협회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일이죠. 2번이 답이고 농촌 계몽을 위해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동아일보에서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하는 거고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북촌 지역의 그 일종의 양반 여성분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답으로 맞는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37번으로 올라갑니다. 3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사회운동단체인 정우회는 며칠 전 선언서를 발표했다. 민족주의적 세력과 과도기적 동맹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타협과 항쟁을 분리시켜서 사회운동의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자는 것을 말하였다. 지금 이거는 정우회 선언인데요. 1920년대죠.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나를 볼게요. 조선민족운동의 중추기관이 되려는 사명을 띠고 창립되었던 신간회가 비로소 첫 번째 전체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러나 간신히 열리는 전체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하게 된 것은 조선의 현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다. 이 정우회 선언으로 좌우 합작기구일 수도 있는 신간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신간회가 해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에는 노선의 차이를 좁히지를 못하고 신간회 해소가 되는 이거는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거 뭔지 한번 봐볼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 사이에 딱 낄 수 있는 거겠네요. 이게 1929년인데 사실은 29년이란 연도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신간회가 하는 가장 뚜렷한 활동 중에 하나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쟁점을 부각시키고 지원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지원을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었던 시점에는 신간회가 아직은 있는 상태고 나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단체가 해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는 거는 1912년쯤의 일이라서 이거 가해 이전입니다. 가해 이전.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봉오동 전투가 있고 청산리 대첩이 있죠. 이거 둘 다 1920년에 일어나는 거라 가해 이전이에요.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거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달 뒤에 3.1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거 1919년이니까 가해 이전이네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넘어가는 38년쯤의 일이라서 나의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박용만은 1905년 국외로 떠난 이후 네브라스카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창설하고 국민개병서를 집필했습니다. 그 후 이곳으로 건너와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박용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해외로 국외로 떠나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내용에서 이 지역을 좀 추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그 미주 지역 중에서도 하와이에서 이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서 박용만과 하와이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통일부 의군으로 활동,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나중에 밀정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네요.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자, 그리고 이분은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 독립군 양성했다.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이네요. 지청천 장군.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양세봉이 아니고 이거 김원봉이 하는 거죠. 김원봉.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는 저기 부산에서 박상진이 하는 겁니다. 박상진. 지청천 설명인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맞는 얘기죠. 지청천 장군이 들어갔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3번이 답이네요.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소를 조직하는 것은 지청천이 하는 활동이 아니고 서일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요. 서일이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소를 조직을 하고 여기에 사령관으로 데리고 왔었던 사령관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제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가나에 둘 다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김원봉을 위시한 의열단의 단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정답 3번으로 찾아줄게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부평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 무기공장인 조병창 등의 강제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시기래요. 중일전쟁 1937년이고 전쟁을 확대하는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민족 말살통치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제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는 건 1920년대 일입니다.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의 일이죠. 토지조사령을 제정하는 거는 1910년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에 하는 거고요. 헌병경찰 제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고요. 무단통치,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를 시행을 하죠. 전쟁이랑 다 연결되는 요소죠. 4번이고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그러니까 일종의 소학교, 초등학교죠. 4년으로 한다. 원래 일본 애들은 6년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등교육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초반에 1910년대에는 조선 애들은 4년만 배워라 해가지고 4년짜리가 나오죠. 이것도 1910년대 얘기입니다. 40번의 문제는 4번으로 찾을게요. 41번 보겠습니다. 41번.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 요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한국혁명여성동맹의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거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거는 좌우합작위원회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는 거는 신민회가 하는 거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던 건 의열단이네요. 의열단.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이건 조선어학회가 하는 활동이고요. 한글 연구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하는 게 임정이 했던 거고 조소왕 선생이 이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5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42번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념관에 있는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걸까? 이게 백비라고 합니다. 백비. 백비.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뒤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거 제주 4.3 사건이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죠. 4.3 사건은 이승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는 결과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게 됐고 요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3번이 답이겠고요. 4.13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항쟁 얘기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으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3번 보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이 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거 1950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이때 일어났었던 비극적인 전쟁이라면 6.25 전쟁이 있겠죠.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6.3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건 6.25 전쟁 중이 아니죠. 나중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가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를 재개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시위고요.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는 거는 전쟁 중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는 거는 60년대 일이죠. 우리가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우리가 그 군대를 파견해주고 자금을 지원받는 1960년대 일이고요. 브라운 각서. 파병을 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원조를 약속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요거는 70년대 후반부의 일이죠. 유신 정권이 끝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 사건의 말미에 민주항쟁의 말미에 끝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신헌법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건데 요거 한참 뒤 시기의 일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는 거 6.25 전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5번으로 답 찾으면 되겠고요. 44번. 밑줄 그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군. 내각 책임제.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전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 내각 책임제가 나온다. 허정 과도 정부가 나온다. 이거 시점이 언제냐면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하야 이후에 벌어지는 그 과도기 시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는 거는 우리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 정부 수립을 하는 그 초반 시점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이 허정 과도 정부 나오는 일단은 그 4.19 이전 시기 일이겠죠. 4.19 이전이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전 시기고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때가 유일합니다. 이 내각 책임제 하면서 두 덩어리로 이거 운영했던 거 이때가 유일해요. 3번이 답이고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하야 이전이죠. 이승만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라이벌로 성장할 것 같았던 조봉암을 구속시키니까 1958년쯤의 일이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토지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도 이 사건의 이전이 되겠어요. 44번에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45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땡땡땡 정부, 포항제철소, 석유파동, 100억 불 수출 달성. 박정희 정부네요. 자, 박정희 정부 가장 적절한 거.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 이거는 전두환 때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 전두환 때고,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이 금융실명제 나오는 거 김영삼,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이건 노무현 정부고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이것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정부의 도시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71년도의 일이고 이게 박정희 정부 때를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5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46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곡은 이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재창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실 텐데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이다. 광주, 계엄군, 시민군 이거 나오면 이거 5.18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는 거는 한참 뒤에 일어난 1987년의 일이죠. 6월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거고요.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이거는 4.19 때 일입니다. 4.1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1번이랑 같은 시기죠. 6월 항쟁이랑 같은 시기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그쵸. 군부가 와서 계엄령을 내리고 무력을 진압을 하니까 광주에서 저항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4번이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거는 유신헌법에 저항하면서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46번도 4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47번. 가나 4.1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처음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거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날을 보니까 남북 정상선언을 14 남북 정상선언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협력을 하기로 하는 이 정상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노무현 때네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거는 사이에 못 오겠네요. 박정희 정부 때니까 김대중 이전이잖아요. 아니고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는 것도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이전이겠죠.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공되는 시점 노무현 정부 때 이거 하는 거 맞습니다. 요게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오답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 이거의 이전이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착공을 하는 게 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이거 개성공업지구 건설하자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진행을 시키는 게 이제 요 정부에서 이어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 남북 정상선언도 다시금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전책은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보겠습니다.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결혼 혼례식 행렬을 1100여 점의 닭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겁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 가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런 책들을 의궤라고 합니다. 의궤. 조선 왕조 의궤, 조선 왕실 의궤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자, 의궤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이 되었다. 이거는 의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얘기네요. 아니네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실록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니에요. 니은 들어간 거 지워버릴게요.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되었다. 맞습니다. 어람용 의궤가 있었어요. 좀 비단으로 막 장정을 하고 좀 더 예쁘게 만드는. 병인양요 때 이 프랑스가 가져가는 것들이 외교 장각이 있었던 게 그 어람용 의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좀 화려하고 블링블링하니까 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이거 맞는 얘기고 병인양요 당시 여기 써 있네요. 프랑스군이 뭔가 감나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대량 약탈을 해가게 되죠.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는 같은 지문을 보고 푸는 거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라를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정해서 관리를 선발하였다. 독서 상품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신라 하대의 원성왕이 하는 거네요. 원성왕. 자, 쭉 내려오면 나를 볼게요.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다. 쌍기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요 시대는 고려시대 때 광종이라는 임금이 과거제도를 들여오죠. 이거 과거제도입니다. 기억은 과거제도고요. 조광조가 아래기를 조선시대로 넘어왔어요. 조광조가. 그래서 천거한 사람들이 대궐에 모아서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 천거가 뭐예요? 추천. 추천으로 사람을 인재를 뽑자. 그래서 이 제도는 한나라에서 시행했었던 그 제도랑 비슷한데 똘똘한 사람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내가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이거는 현량방정과에서 가지고 온 거다. 이거 현량과입니다. 일종의 추천제예요. 니은은 현량과네요. 라를 볼게요. 의정부 및 각 부의 판인관을 임명할 시에는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조선시대 의정부와 관련된 설명이네요.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49번 가나다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가가 독서 상품가였어요. 신라 거. 근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달라진 제도 살펴본다. 상관없죠. 독서 상품가는 원성왕이 그냥 시행을 한 거고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거를 올려가지고 한 거는 또 나중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요 제도하고 지금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원성왕 때 독서 상품가 얘기인데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연결 지점이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건 다 지워버리시고 나를 봤을 때 쌍기가 언급이 됐었죠. 과거제도와 관련된 글이었는데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 과거제도였죠. 이거는 맞는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리시고 현량과 다에 해당하는 거 현량과였는데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해 본다. 살인파 언관이라고 하는 게 조광조죠. 조광조. 소격서를 폐지하자, 뭐 위훈을 삭제하자, 현량과를 실시하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주장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소거법에 의해서 3번으로 찾을 수는 있을 텐데 의정부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는 거는 이거 철종 때인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또 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49번에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기역이 과거제였고요. 쌍기가 건의했다는 과거제, 니은이 조선의 조광조가 얘기한 현량과였는데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쌍기의 과거제도하고 역분전 아무 관계없죠. 이 역분전은 태조 왕건 때 개국공신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틀렸네요.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거제를 할 때 스승, 그 시험관이 있겠죠. 그 시험관을 지공거라고 하는데 그 시험관이 일종의 스승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뽑아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뭔가 이제 선생과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 제도가 자리를 잡았던 시점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 지공거가 뭔지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긴 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현량과 설명인데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고려 시대에 진행이 됐었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량과가 아니라요.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다. 이것도 과거제도 설명이지 현량과가 아니죠. 기역, 니은 동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둘 다 홍범 14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50번에 2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62회차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주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는 좀 인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이 나왔었다면 요 인물을 요 회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0번까지 문제풀이 마쳤고요.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